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파산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던 무슬림 기도실 설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예배 해석의 길을 여는 예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바른 기독 교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리더십을 교체했습니다. 김영식 신임 공동대표를 만나 사역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에게 연명의료 선택권을 주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각에선 안락사나 존엄사가 사실상 합법화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거나 암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에이즈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4일에 맞춰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관리기관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바뀌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효과 없는 치료를 중단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생사와 직결된 만큼 교계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적 생명윤리 연구기관인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이상원 공동대표는 환자의 의사 파악이나 담당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단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명의료법 자체는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안락사법은 결코 아닙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생명이 이제 끝나가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도 좀 잘못된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선 교회가 무엇보다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할 환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되 신체적으로만 돌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돌봐야 진정한 돌봄이 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편안하게 죽음을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관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다 파산에 이르는 교회들의 사례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빚을 내 교회를 건축했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해마다 1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법원의 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교회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선 처음으로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은 교회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는 이번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채무는 한 20억이 좀 넘는데 그거를 11억 5천으로 다 변제를 해서 교회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이 예수마을교회의 어떤 특성입니다. 네. 그동안 300곳이 넘는 교회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 인가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기업과 달리 교회 운영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한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회생 신청이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면서 그 외에도 회생 절차를 도입해보잔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법원은 예수마을교회가 신청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조정위원을 선임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의 90% 이상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해 예수마을교회는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폐지가 돼버리면은 자기가 안고 있던 빚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빚 형태만 있지 사실은 받기도 어렵고 서로가 완전히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조금씩 서로 이렇게 몫을 양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그래도 형성이 된 거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실이 맺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첫 회생교회로 꼽힌 예수마을교회 서대훈 목사는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너무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일이고 더 힘든 분들도 교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재정난을 겪는 교회들이 법원 조정을 거쳐 회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선 올림픽에 참가하는 아랍권 선수들을 위해 무슬림 기도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관광공사 측은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홍혜연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평창올림픽 이슬람대책 강원도민운동본부. 이들은 강원도 강릉에 무슬림 기도실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기도실 설치 사업을 취소하란 주장입니다.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원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전부 다 형평성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당초 한국관광공사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이동식 무슬림 기도실 2동을 강릉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도실의 크기와 구성, 제작 가격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줄어든 중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대신할 무슬림을 겨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급진 무슬림의 유입을 우려하는 일부 강원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지 이동식 무슬림 기도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갈 확률이 있죠.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관광공사는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져 해당 사업 계획을 취소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7가지의 다채로운 예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학교 5곳이 공동 주최한 예배 컨퍼런스에선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시연되며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제된 조명과 전통음악이 있는 예전적 예배부터 프랑스 떼즈 예배까지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예배학회 소속 신학교 5곳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초기교회의 예배가 갖는 전통과 아름다움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주로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상당히 수동적인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렸거나 잘 알지 못했던 것들, 그 아름다움과 그 깊이들이 한국교회 안에 좀 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기인 교회력에 따른 7차례의 예배가 시연됐습니다. 강림절 예배부터 성령 강림절 예배까지 조명과 시각예술, 국악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예배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참석한 4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예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형화된 예배가 아닌 좀 더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례의 예배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아서 저도 저만의 예배 방식을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예배학회는 앞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예배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국교회 예배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단체를 이끌어갈 김영식 공동대표는 올바른 기독교사를 세워 학교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95년 소수의 기독교사들이 모여 창립된 좋은 교사 운동.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기독교적 가치로 교육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좋은 교사 운동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수업 방법을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던 활동이 있었고요. 그런 전통 위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던 회복적 서클,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걸 이제 학교 안으로 이제 도입시키는 활동들. 오늘날 공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교권 추락 문제. 학생 인권만 중시하다 보니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건 중요하고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또 추구해야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서로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문화들을 좀 만들어낼 것을 정책적으로도 요구하고 또 좀 실천하고. 지역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교사 운동은 새로운 정책을 각 후보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겐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마련해주고 교사들에겐 참된 교육 현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실천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이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좋은 교사 운동은 2년에 한 차례씩 전국 기독교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800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참여하는 대회에선 참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는 8월 제11회 기독교사 대회를 앞둔 좋은 교사 운동은 기독교사 한 명이 바로 서면 학교 생활과 수업, 나아가 학교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와 함께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그룹 VOS의 보컬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가수 박지현 씨가 6아이 아빠가 됐습니다. 박지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딸 다미가 천사처럼 찾아왔다며 6아이와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막내의 탄생을 기뻐하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이 본인이들까지 흐뭇하게 만듭니다. 박지현 씨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온 가족이 함께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로써 박지현 씨는 슬아의 3남 3녀, 총 6남매를 둔 연예계 최고의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6아이의 아빠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박지현 씨의 멋진 다짐을 응원합니다.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영국 구세군이 치매 환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고전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기억력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마음으로 노래하기인데요. 성경을 먼저 읽고 노래 한 곡을 다 같이 부른 뒤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는 순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빌 할아버지는 구세군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빌 할아버지는 아내 아니타가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게 되면서 웃는 모습조차 보기 힘들었는데 이 모임에선 아내가 심지어 춤을 추기도 했다며 이곳에서 아내는 마치 치매에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구세군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가족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과 가족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교회의 고등부 예배, 특송 순서를 알리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돌연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무대엔 악기 반주자만 있을 뿐 찬양팀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어느덧 잔잔한 반주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찬양대가 된 모습인데요. 마이크 없이도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울립니다. 처음엔 다소 경직되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점점 찬양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은 두 눈을 감고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먹먹해 눈물이 나올 뻔했다며 찬양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단 댓글을 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예장통합 동남노회 비대위가 총회 재판국에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사용할 전도용품이 제작돼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진행됐던 정규노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노회 측의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파행 속에 노회장 선거를 치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목사부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장 승계 여부를 처리한 것은 노회 규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당시 파행으로 이어진 정기노회에선 회의록 작성 전에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공람하는 촬요 과정이 누락됐고 제적 인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며 명성교회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노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다루고 있는 동남노회 선거무효 소송은 오는 13일 판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은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려 있어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합기관으로서 대정부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현은 이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백사마을을 찾아 600여 세대에 연탄 2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기현은 오는 4월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 보급하고 5월엔 미혼모들에게 귀저귀를 나누는 등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총회와 노회 사이에 종이로 된 공문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종이 공문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는 공문을 작성해 인쇄하고 이를 전국 노회의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종이 공문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국내 교단에선 최초로 2014년부터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페이퍼리스 회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회 임원회는 태블릿 PC를 사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문서 전산화로 인한 비용 절감을 실감하고 있으며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면 지금보다 수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선교단체 국제예수제자들이 올림픽 전도 물품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국제예수제자들은 휴대용 꼬마책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8개 국어로 제작했습니다. 60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담은 낱장 전도지, 사랑 이야기와 기쁨의 성장은 각각 10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올림픽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환영 문구와 성경 말씀이 새겨진 삼색 볼펜과 메모지 등도 준비됐습니다. 국제예수제자들 채영의 대표는 작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전도 물품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김기창과 천경자, 이중섭 등 쟁쟁한 거장들의 작품 20여 점이 불후의 명작이란 주제로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중섭의 황소, 천경자의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유수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시리즈입니다. 예수의 생애 연작은 예수의 탄생과 부활 등 신약성경의 주요 장면들을 조선시대 복색을 한 등장인물과 우리 전통 가옥 등으로 묘사한 성화입니다. 예수의 생애 연작은 최근 독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전에 아시아 부문 대표작으로 전시돼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불후의 명작전은 내달 4일까지 서울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현대예술의 거장이자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을 조각으로 구현한 예술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회고전이 국내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선 자코메티의 대표작인 걸어가는 사람 석고 원본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처참히 실패한 인간이 다시 일어나 걸으며 인류의 의지와 고독을 동시에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자코메티의 유서와도 같다는 평가를 받는 그의 유작 로타르 좌상도 전시됩니다. 로타르 좌상은 자코메티가 깨달은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과 죽기 전 해탈한 구도자의 면모가 돋보이는 생애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선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신앙적 가치관과 함께 생전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과 영상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선한교육이 주최한 청소년 힐링 캠프가 광주 호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선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억지로 캠프에 참석했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한교육은 청소년 캠프에 이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남전도회가 전국 임원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선 개척교회 설립과 미자립교회 보조, 지역별 전도대회 준비 등 올해 진행할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민남기 목사는 나라와 민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성도들은 더욱 기도로 헌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모임이 탄생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학생 방학 프로그램 신청서에 동성애와 낙태 동의 조건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여야 현역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한국연구모임 측은 오는 4월 말 한국을 방문해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에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의 지하교회를 제일 먼저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은 시화연 19개 마을에 있는 가정교회에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현지 공안 당국자에 따르면 신도들은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선교나 전도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턴 프로그램 참여 조건에 낙태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켜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해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80개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저스틴 트루도 총리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며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추행 사건을 담는 기록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여성부는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직장의 성비행 기록부를 오는 7월까지 도입할 것을 기업고용혁신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성부는 기록부는 성추행 사건을 쉽게 추적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